너희를 입시지옥에서 구하리. 안녕하세요, 천년의 미소의 너구리쌤입니다. 자, 두 번째 학과 리빙디자인학과입니다. 리빙디자인학과는 20학년도에 의자와 공, 패턴이 들어가 있는 공을 가지고 보색을 표현하시오. 그 다음에 의자는 2D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학년도에는 상자와 손, 상자를 이제 펼치고 조립하는 손의 과정과 결과를 표현하라고 했고, 색상은 블루와 핑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2학년도에는 지름이 원을 가지고 있는 도형, 그리고 쿨톤을 반드시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율동감을 표현하라고 했어요. 자, 23학년도에는 트로피컬이라는 주제어와 공간감 주제어가 나왔고요. 소재로는 뭐 앵무새라던가 나뭇잎이라던가 칵테일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리빙 디자인 분석 첫 번째, 학생들이 색상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색상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저채도, 고채도, 무채색, 그리고 보색, 뭐 한색, 한색은 뭐 쿨톤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난색, 그 다음에 유사색, 뭐 중성색, 그 다음에 트로피컬 이번에 나왔죠. 트로피컬이라고 한다면 열대, 열정적인, 열렬한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20학년도에는 보색이라는 개념을 물어봤어요. 보색이라고 하면 이제 노란색과 남색,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 그리고 파랑과 주황, 이런 식으로 색상의 보색에 대한 개념, 그 색상 안에서의 보색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학년도에는 블루와 핑크, 그 레드 계열이죠. 보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상자를 블루와 핑크로 채색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2학년도에는 쿨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쿨톤. 이제 여기서 쿨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파랑 색깔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파랑색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세루리안 계열과 코발트 계열로 나뉘고요. 자, 그 다음에 쿨톤이라고 하면 무채색, 금속의 색에서도 밝은 부분에서는 살짝씩 쿨톤이 지나간다던가, 혹은 보라색에서도 푸른 계열색이 조금 더 섞이면 그것은 차가운 보라색 계열이 되고요. 붉은 계열이 조금 섞이면 레드 바이올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따뜻한 계열의 보라색이 돼요. 그래서 중성색에서도 차가운 계열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색상들을 어떻게 쿨톤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학년도 트로피컬이라는 주제를 줬죠. 원색적인 것들, 그런 색상들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주제를 준 건데, 원색적인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채색을 사용을 한다던가, 같은 채도가 높은 색이라도 명도의 차이를 좀 준다던가, 이런 개념에 대한, 색상만 가다가는 자칫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명도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빙 디자인 학과 분석 두 번째, 공예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예술적 사고력, 그 다음에 디자인적 사고력, 이 두 가지 차이가 좀 있어요. 디자인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디자인은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계획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면, 공예적 사고력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고력이에요. 기출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22학년도와 23학년도 문제예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셉이 있어요. 그 재료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원인 도형을 사용하라 그랬죠. 지름이 원인 도형은 훌라후프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콜라병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원기둥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셉과 어떤 재료들이 맞는지를 내가 스스로 고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소재를 주어줬죠.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재료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깃털, 새, 그 다음에 뭐 와인잔, 나뭇잎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이상의 소재를 활용하라고 했죠. 그건 역시 이걸 꼭 쓰시오가 아니라 그 중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난이도와 메시지를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적 사고력과 공예적 사고력의 차이예요. 공예적 사고력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치를 창조해내고 그것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리빙 디자인 학과 분석 세 번째, 2D와 3D, 화면과 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와 형태를 이해해야 하는 입체적 구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포장 상자를 접고 펴는 것들은 입체적 구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입체 구조를 다른 뷰나 혹은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을 때 그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자의 다양한 각도, 탑 뷰, 프론트 뷰, 그 다음에 사이드 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사물의 각각의 뷰를 상상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지, 입체적인 상상력을 체크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내 작품의 컨셉은 내가 만든다, 공예적 사고력으로 풀어보는 기초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상디자인학과입니다. 의상디자인과 학과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학년도에 콜라병과 패턴지 그리고 신발끈이 나왔었어요.